배화여자 고등학교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한국사 담당 김진효 선생님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이번 시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었나요? 목소리 안 들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호응을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었죠? 네, 목소리가 작은데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크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호응을 먹고 사는 선생님들입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공부할 내용은 민족 유일당 운동 관련한 부분과 함께 60만 세 운동과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시겠고요. 우리 교과서 기준으로는 페이지 196쪽이고요. 보충학습지 기준으로는 17쪽, 그리고 EBS 기준으로는 36쪽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그 슬라이드에서 잠깐 보셨다시피 뭔가 움직이고 있었지요? 네. 이렇게 두근두근 움직이고 있었던 하트.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의 주제는 heart, heart, heart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heart가 움직일 때 긴장하셔서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의 역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배울 내용은 3단원 맨 앞에 있었던 다양한 민족운동의 전개 맨 앞에 나와 있지요. 교과서 188쪽에 나와 있는 역사와 만다다부터 봅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학교별로 차이는 있겠는데 11월 3일에 학생의 날이라고 해서 기념행사를 가졌던 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배화여자 고등학교도 학생의 날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조금 참고하셔서 앞으로 우리 학교도 학생의 날을 좀 기념할 수 있는 뭔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1년 중에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는 날이 있다면 바로 학생의 날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게 되는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났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계기로 해서 11월 3일만큼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이 또 주의를 끌고 있는 것이 있다면 heart, 또 이제 heart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배우게 되는 시점이 1920년대의 모습이 해당되겠는데요. 1920년대 중반부터 신간회가 해소되는 과정인 1931년까지를 학습하는 시기입니다. 신간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망하는 과정을 해체라는 단어도 있지만 해소라고 해서 스스로 스스로 없어졌다고 하는 의미로 어찌 보면 고유명사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를 공부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목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오늘 배울 수업의 주제는 민족협동 전선운동이라는 주제에서 우리가 오늘 큰 내용들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말로 뭐라고 하냐면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민족이 하나, only one 정당을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하자라고 해석이 가능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은요, 정당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생각해도 무관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도 뭐 미래통합당이라던가 아니면 민주당이라던가 정당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뿐만 아니고 앞으로 배우는 과정에서 정당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나올 건데요. 그 정당들 중에서 고유한 사상들을 갖고 있는 게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정당 한두 가지를 배우시겠지만 다시 말하면 민족주의 계열을 추구하는 정치 세력과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정치 세력이 힘을 합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배웠다시피 민족주의 계열이 실현 양성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일부 일제와 타협하자고 하는 세력으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 생겼던 모습을 공부하셨을 겁니다. 오늘 배울 내용에서는 그 타협하는 민족주의 계열이 아닌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만을 의미합니다. 요거 조금 조심하셔서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60만 세 운동부터 시작해서 신간의 해소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정확히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살표 빠져 있는데요.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혼미경 선생님과 김준현 선생님의 JSR, 다시 말하면 잔소리에 해당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여러분들을 위한 잔소리가 되겠는데요. 느끼하지? 신간회와 신민회. 여러분들 지금은 안 헷갈리시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헷갈리시기 쉽습니다. 전혀 다른 조직,
전혀 다른 시기, 전혀 다른 목표, 전혀 다른 인물들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나중에 모의고사 보시고 수능 보시면서 잘 구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공부할 내용이 있다면 우리 EBS 학습지 1016쪽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제 이미 공부하셨겠지만 잠깐 다시 여러분들한테 포인트 잡아드리면 자, 이 내용 안에서도 아까 설명해드렸던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차이가 나타나 있는데요. 자, 60만 세운동 말 그대로 1926년 순종의 장례식 같은 말로 바꾸면 인산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계기로 해서 자, 필기 잘하세요. 천천히 말합니다. 천도교 세력이 민족주의 계열이야. 다시 한번 천도교 세력이 민족주의 계열이고요. 왼쪽에 나와 있는 조선 공산당 세력이 사회주의 계열입니다. 비록 60만 세 운동은요, 두 세력이 엄청나게 막 연합운동을 하자는 생각을 갖진 않았지만 60만 세 운동 때 요 사회주의 계열 사람들과 민족주의 계열 세력들이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같은 생각을 공유했다고 볼 수 있는 흐름의 첫 번째 과정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함께했던 세력이 학생들이었는데요. 이 학생들의 다름 아닌 우리들이었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주도했던 학교가 있다면 지금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이 함께했고요. 여기에 옛날 이름으로는 연희전문학교, 지금 이름으로는 연세대학교에 해당하는데요. 이 학생들이 주도했던 우리 만세운동이 60만 세운동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와 있다시피 60만 세운동은 이미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면서 실제로 조선 공산당이나 천도교 세력이 함께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예정에 따라서 진행했기 때문에 결국 요 60만 세운동은 학생들이 참여했다고 하는 중요한 결과도 있지만 어쨌거나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공통의 적, 다시 말하면 일제라고 하는 적을 맞서 싸우기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연합할 수 있고 연대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역사적 의의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나중에 이제 신간회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겠는데요. 자, 광적상인운동 미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강의를 통해서 공부해 보셨겠지만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광주에서 나주를 향하는 이제 통학기차 안에서 1929년 10월 30일 당시에 이제 광주중학교 4학년이었던 이제 후쿠다 슈조라는 일본인 학생이 광주 여자 고등보통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이제 박기옥 학생을 보면서 어이 기욱장 기레이네 하면서 이렇게 성희롱한 겁니다. 그러면서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막 희롱을 하니까 옆에 있는 이제 사촌 남동생인 박준채가 한마디 합니다. 요 후쿠다 슈조 너 너무 까부는 거 아니야? 우리 누나한테 당장 그 손 내려놓지 못해? 이렇게 이제 버럭했더니 이제 후쿠다 슈조가 이제 한마디 합니다. 뭐 바까야루 조생진 주제 진짜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나주역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패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그 당시에 조선인 학생 30명과 일본인 학생 100명이 싸우게 되었고요. 결국은 이제 이 싸움이 무마되는 과정에서 그 당시 대부분이 이제 일본인 교사였는데 일본인 선생님들이 무마하긴 하면서 이제 그 광주중학교 이제 일본인 교사들이 일본 학생들한테 이렇게 막 합니다. 너희는 말이야, 대일본 제국의 학생들이면서 너 왜 그렇게 비실비실거렸어? 이따가 잘해 임마! 하면서 이렇게 오히려 일본 교사들이 이렇게 막 부추깁니다. 결국은 하교하는 그 순간에 또 싸움이 벌어졌는데요. 박준채 우리 학생이 이제 후쿠다 슈조한테 한 번 더 사과하라고 했더니 또 이제 싸움이 벌어졌어요. 결국은 이렇게 돼서 다시 한번 2차 접전이 붙었게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그 광주중학교 일본 유도 교사가 가세해가지고 강목 들고 조선인 학생을 구타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 결국은 1929년 11월 3일 강주에서 거국적으로 우리 이제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많은 우리의 조선인 학생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당연히 박준채 학생도 잡혀가게 되고요.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지금의 충장로에 해당하는 이제 일종의 중앙대로 같은 모습이었는데
거기에서 대규모의 만세 시위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왔던 몇 가지 슬로건이 있는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료가 있기 때문에 함께 복습하시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나중에 그 당시에 있었던 신간회가 알게 되면서 이 사건을 전국적인 시위로 확대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라는 역사적 타이틀이 붙어있기도 하고요. 아까 설명해드렸던 60만세 운동이랑 관객성 항일운동 둘 다 모두 학생들이 주체가 되었다고 하는 모습도 있었겠고요.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3.1운동도 학생들이 중심이 되었거든. 그래서 일제강점기 우리가 3대 만세운동이라고 알려져 있는 3.1운동, 60만세 운동, 광택성 항일운동 셋 다 모두 학생들이 참여했다고 하는 그리고 학생들이 주체가 되었다는 타이틀이 붙어 있기도 하고요. 여기에 우리 배화여자고등학교 선배님들께서도 당연히 참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번에 1학기 말에 우리 배화기념관 다녀가셨죠? 거기에 보면은 조혜영 선배와 임혜득 선배님께서 기증하셨던 물품을 아마 이제 그 예배망이라고 해서 1층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 조혜영 선배님이랑 임혜득 선배님들이 실제로 광장학생 항일운동 때 이제 만세 시위를 하다가 이제 잡혀갔던 분들이야. 그래서 그 당시 일자가 당연히 이후 광장학생 항일운동을 저지하려고 지금 우리 학교 교문 있죠. 그 위치 그대로 지금의 CU랑 이제 이디야 앞에 있는 그 이제 교문에다가 일제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막 만세하면 안 되니까 이제 일제 경찰이 와가지고 우리 교문을 잠궈. 그 다음에 총을 이렇게 겨누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제 우리 배화여고 선배님들 이매득이랑 조혜영 선배님께서 이제 교문 앞에서 갇혀가지고 지금의 수의실 앞에서 만세하셨고 결국은 나중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광장학생 항일운동도 우리 배화여고랑 무관하지 않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0만세 운동 관련한 경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경문 조금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사료, 교과서 196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프린트 나와 있지만 보충학습지에도 있어요. 17쪽이 있지. 자, 조선은 조선인의 조선이다. 학교 용어는 조선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60만세 운동이 주체가 되었던 세력이 학생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리고 일본인 물품을 배척하자.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라. 자, 그 다음에 일본인 지주에게 소장료를 바치지 말자. 무엇을 의미하냐면 노동제라는 것이랑 지주라는 것. 다시 말하면 이거는 농민과 노동자들이 주장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의 그 당시 활동의 주체가 되었었던 농민과 노동자들이 바라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는 거고, 자, 일본이 물품을 사용하지 말자. 이거 일본 물건 불매 운동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저번에 배웠었던 물산장려 운동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은 그 당시에 주로 참여했던 세력이 민족주의 계열이었잖아. 그래서 이 60만세 운동에서는요, 사실 민족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 그리고 학생들이 함께 했다는 모습을 사실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겠고요. 자, 하지만 광주성 항일운동은 조금 경문이 다릅니다. 물론 여기에도 이제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긴 하지만 자, 60만세 운동이랑 큰 차이점이 있다면 선생님이 여기 나와 있는 빨간색 표시했던 것처럼 검거자를 즉시 풀어달라고 하는 내용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박준채를 비롯한 광주의 조선 학생들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풀어달라고 하면 이건 광적성 항일운동입니다. 60만세 운동이나 3.1운동에는 유로와 문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획득하자. 그리고 광주중앙을 폐쇄하라. 일본 제국주의를 하도하라. 조선 만세 이렇게 말하는 모습에서 함께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모습을 갖고 왔는데요. 그 당시 동아일보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 동아일보가 지금 순한글로 적혀있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른쪽에는 지금도 있지만 광주 제1고등학교에 세워져 있는 비석이라고 합니다. 워낙 유명하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나와 있어요. heart, heart, heart. 하지만 자, 민족일당운동은 사실 그 배경이 된 것이 중국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관련된 모습을 공부하시려면 교과서를 따지게 되면 198쪽인데요. 우리 지금 EBS 학습지가 이게 약간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린트 기준으로 35쪽에 해당하는 삼부통합이라는 부분이 가운데 있는데요.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거 하는 연도를 기억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조선 공산당 1925년에 있었는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것처럼 치안유치법이 만들어진 시기도 1925년이었었어. 같은 해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를 처벌하려고 했었던 법이 만들어진 시기랑 같은 해에 조선 공산당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함께 공부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시기 때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본격적인 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코민테르는 단어 여러분들이 공부하셨겠고 이제 잠깐 이제 교과서 나와 있기는 한데요. 코민테르는 소련에 있는 공산당 지도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제 힘을 하나로 합치자고 하는 단일화의 흐름이 있었고요. 중국에서도 아시다시피 중국 국민당 세력과 중국 공산당 세력이 힘을 하나로 합치는 소위 말하는 국공합작이라는 슬로건 무드가 있었거든.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힘을 하나로 합치자고 하는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린트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여기 민족주의 진영의 분열이라는 뜻은요. 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의 분열을 의미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베이징에서는 한국 독립 유일당 북경 촉성회가 결성이 되면서 이제 하나로 합치자고 하는 민족주의 계열의 모습이 있었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한국 독립운동당 북경 촉성회, 조선민흥회 조직 여기 나와 있는 둘 다 모습이 민족주의 계열입니다. 다 조심해야 되는 게 만주의 삼부통합운동은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정확하게 말하진 않아요. 이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영향이라 말할 수는 있지만 이 자체가 민족유일당 운동 결과로 만들어지진 않거든. 자, 요거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혼미연 쌤과 함께 공부하셨던 내용 이어서 공부하는 거라서 같이 한번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자유시 참변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독립운동 세력은 만주로 돌아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3부가 있었는데 그 3부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참, 정, 신. truly soul. 이렇게 암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세력이 힘을 하나로 합치자고 해서 삼부통합운동으로 전개가 되긴 합니다. 이게 왜 선생님이 생각하기로 민족일도운동은 조금 성격이 다르냐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대부분의 세력들은요. 완벽하게 하나의 힘으로 합쳐지거든. 하지만 삼부 성립으로 인해서 삼부통합운동을 하는 과정 결과를 보게 되면은 사실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완벽한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배경은 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따지면 삼부통합운동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은 사실은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말하기 좀 어려워요. 자, 무슨 소리냐? 결국은 이제 만주에서는요. 그 당시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힘을 하나로 합치려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표현처럼 정치적인 생각에 따라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쪼개지게 됩니다. 자, 순서 조심하세요. 왼쪽에 나와 있는 세력은 국민부라고 합니다. 지역은 남만주였었고요. 같은 말로 우리는 서간부라 불렀었지. 자, 틀게 하세요. 이 세력은 사회주의 계열의 정치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주의 계열에서 만들어지는 요 국민부 산하에 있었던 그 정치 조직을 뭐라고 하냐면 조선혁명당이라 부르고요. 이 조선혁명당이 만들어지는 군대를 조선혁명군이라고 합니다. 얘들아, 요거는 쉽지? 정당에서 단 하나 바꾸면 군대가 됩니다. 자, 요 왼쪽에 나와 있는 모습은 사회주의야. 하지만 민족주의 계열이 만들어지는 정치 조직을 뭐라고 하냐면 혁신의회라 부르고요. 우리는 그 지역을 북만주에서 만들어졌다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의회에서 만들어지는 정치 조직을 한국독립당이라 부르고요. 군대 이름을 한국독립군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단어나 바꾸면 군대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왼쪽의 국민부는 사회주의, 오른쪽의 혁신의회는 민족주의. 여러분들 이거 바뀌면 정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사상적인 모습도 공부해 보셔야겠고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삼부 성립은 미세 협장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독립운동과 한 세력이 위기를 겪게 되자 힘을 하나로 합치려고 하는 삼부통합운동이 전개되었었고 결국 이 두 세력은 결국 하나로 합쳐지지 못하고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 나눠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시겠지만 한중연합작전으로 인해서 우리 조선인 중에서도 한국인 중에서도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세력은
중국 공산당 관련한 세력과 연합을 하게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한국인 중에서도 민족주의를 추구하는 독립운동가들은 그당 중국에서도 그당 이제 장제스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 국민당 세력 내지는 민족 자유주의를 추구하였었던 중국인들과 연합을 하는 모습으로 전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흐름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쌤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할까? 국민부는 사회주의 계열, 그리고 혁신의회가 바뀐 이름으로 한족총연합회라 부르는데 이 세력은 민족주의 계열입니다. 나와 있는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그리고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정확하게 구별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사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지문이거든요. 자, 미스야 협정이 나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해 보시다시피 이제 만주 지역에 독립운동가가 활동하고 있는데 문제는 얘들아, 요 시기 때 만주에 땅 주인이 누구예요? 자, 여러분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인데 이 당시에 만주는 정말 중국 땅이 아니야. 명목상으로는 중국 땅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진짜 중국인들이 다시 말하면 중국 정부가 확실히 말할게. 중화민국 정부가 만주를 실효적으로 지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만주에 있었던 그 당시에 군사 세력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군발이라 부르는데요. 그 군발 세력 중에서 장쩌림이는 다시 말하면 장작림이라 부르는 사람이 여기를 실효 지배하고 있었어. 장군이었거든. 근데 어쨌거나 중국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군대를 갔다 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일본군이랑 중국군이랑 충돌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일본인들이 만주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자체가 이제 조선인들을 없애기 위한 그 당시에 그 목표임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사료 보시게 되면 만주에 있는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일본이 지명하고 있는 조선인 독립운동가를 체포해서 일본 경찰에게 인도한다. 요거가 말하는 것은 지금 앞으로 만주 사람들이 할 거다 말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독립운동 세력한테 일본 세력과 만주 군벌, 다시 말하면 중국인이 적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보시면 하트가 있어요. 근데 하트가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색깔도 빨갛지가 않고 죽은 피 색깔이에요. 이건 얘들아 무슨 하트? Fake love, fake love. 이거는 우리가 좋아하는 하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세력이 하나로 합치게 되자 우리 독립운동의 산부가 위기를 겪어서 힘을 합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925년이 되면서 독립군의 활동이 위축되었었는데 미스의 협정으로 인한 결과임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나와 있는 내용은 신간에 대해서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서두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시다시피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연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있어서 신간에는 민족협동 운동, 다시 말하면 민족일동 운동의 결과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 보셨겠지만 뭐니 해도 정말 중요한 사실은 신간의 일부 사람들이 1929년에 있었던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실제로 광주에 사람을 파견해서 전국적으로 알리려고 했었던 요 문구를 꼭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선생님이 그 그림을 하나 준비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신간의 회장은 민족주의 계열의 이상재 선생이었고요. 부회장으로는 사회주의 계열의 홍명희 선생이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신간회가 두 사상이 연대했다는 사실을 함께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재 선생이 실제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요. 우리 저번 시험범에서 공부하셨던 온건개화파 이도 있었고 독립협회 당시에 만민공등을 이끌었던 사람이 이상재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이 나이 드신 노인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때가 맞아요. 그리고 이상재 선생은 1927년 신간회가 만들어질 그 당시에 노환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요. 홍명희 선생은 여러분들이 사실 국어 시간에 공부할 수도 있는데 임꺽정이라고 하는 그 이제 조선 중기 때 의적이었는데 그 사람을 롤 모델로 삼은 소설을 작성한 문학가로도 유명합니다. 나중에 홍명희 선생은 북한으로 이제 납북되어서 정치인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홍명희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신간회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네, 해체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제정세의 변화,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아까 국공합작의 반대로 이제 국민당 세력이 공산당 세력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코민테른에서도 실망을 하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의 이 민족주의 계열,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자유주의 계열이었는데 요 자본주의를 좋아하는, 요 추구하는 세력들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노동자와 농민의 투쟁을 위해서 결별해야 된다. 해체해!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자 결국 신간에도 이제 이러한 명령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비타협조 민족주의 계열에서 친일파로 전향하는 세력이 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세력은 안타깝게도 31년 스스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타협조 민족주의 계열은 조선학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문학 내지는 역사 연구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요. 사회주의 계열은 노동자와 농민의 계급 투쟁하는 모습으로 전개되면서 합법적이지 않은 일본한테 저항하는 비합법적 반제국주의 투쟁으로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간회가 어찌 보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찌 보면은 지금의 대한민국과 북한의 인식의 차이도 자유주의 계열, 다시 말하면 민족주의 계열의 모태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을 모토로 삼고 있는 북한의 이제 분열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이제 신간회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왜 중요하게 평가하냐면 지금의 이제 한반도 안에서도 남한과 북한이 이념 차이로 갈등하고 있듯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일제강점기 때 이 두 세력은 힘을 하나로 합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평화통일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신간회라고 하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첨부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역사적 의의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간회를 잘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기사도 마찬가지로 조선일보에서 있었던 창립 기사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신간회의 간자가 이게 줄기 간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역사 탐구에 관련한 우리 지문도 함께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자료를 보시게 되면 안창호의 지문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의 목표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먼저 대혁명당이 추적되는데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각각 그 정신과 주의와 정당을 따지지 말고 소위 말해서 추구하는 이데올로기, 추구하는 사상을 따지지 말고 우리가 힘을 합치자, 대혁명당을 조직해서 합쳐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으로 안창호의 지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약간 어려운 지문이었는데 이렇게만 이제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되고요. 자, 요 지문 중요합니다. 요 선생님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해석해드리는 부분 하나하나 잘 메모하시길 바래요. 우리 운동 자체가 벌써 그동안에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제한되고 있는, 국한되어 있는 경제적 투쟁의 형태에서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계급적 투쟁, 대중적 투쟁, 의식적 투쟁으로 더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린 이러한 지금 전환기, 변화를 가져야 될 시기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일단은 민족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일단 적은 적이야. 왜냐하면은 사회주의 계열의 입장에서는 노동자, 농민을 주체로 활동하기 때문에 노동자를 괴롭히는 부르주아, 그리고 농촌에서, 토지에서 농민을 괴롭히는 지주는 명확한 적이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부르주아 민족주의적 성질을 갖고 있는 세력은 우리의 확실한 적이라는 것은 잊지 말자. 명백하게 인식해야 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성질, 과정적으로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성질을 충분히 인식해야 된다. 승인해야 되기 때문에 요 민족주의 세력들, 부르주아 세력 중에서도 타락하는 형태로 출현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이들이 정말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민족주의 세력과 제휴, 힘을 하나로 합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변화되어 있는,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취할 수 있는 개량적 이익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동안에 있었던 굉장히 소극적이고 굉장히 움츠러들었던 태도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분현히 싸워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오의 선언에서는요, 민족주의 세력과의 연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오의 선언 중요한 지문입니다. 선생님 강의가 만약에 빨랐다면 이 부분만큼은 다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정답 채워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거 뭐라고? 또 나와 있어. Loving you forever. 하트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료 1은 민족주의 계열이고 자료 2는 사회주의 계열이었지요. 그래서 이들은 민족 유일당 운동을 결성할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자, 배경 보시겠는데요. 아이고, 여기 또 작은 하트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중국 땅에서도 중국 국민당 세력과 중국 공산당 세력이 힘을 하나로 합치려고 하게 되면서 한반도 내부에서도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합치려고 하는 민족유일당의 무드가 제기되었었고, 하지만 한반도에서는 이 민족주의 계열 중에서도 일본과 타협하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친일파가 생기게 되자 이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자 등의 제휴가, 다시 말하면 연대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미리 또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근우회라는 조직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간의 자매단체라고 해서 소개해드렸는데 같이 보세요. 교과서 212쪽에 나와 있는 그림, 선생님이 오른쪽 갖고 왔던 잡지 모습이고요. EBS EBS 학습지에 38쪽에 해당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신간회가 이제 만들어졌다면 함께 같은 시기, 같은 해에 사라지는 조직으로서는 근후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연도 같이 암기할 수 있습니다. 근후회가 만들어진 시점은 신간회가 창립되었던 1927년이었고 근후회가 해소되는 시점도 1931년입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만들어졌는데요. 신간회가 남성들의 모임이라면 근후회는 여성들의 모임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교과서의 잡지가 근후회 제1회 창간호 잡지거든. 한자로 적혀 있습니다. 이게 창간호라고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보시면 나중에 근후회 배우시면서 여성 독립운동 배우시게 되면서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물론 근후회 활동에 우리 배와 여고도 함께 활동을 참여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신간회는 1930년에 해소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국에서는 국공업적이 결렬되었었고 마찬가지로 한반도 안에 내부적으로도 친일파가 자꾸 생겼기 때문에 이렇다는 모습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지금 조선에서는 노동자, 농민의 대중의 투쟁력은 계속 성장하고 있어. 하지만 이렇게 노동자, 농민들을 계속 투쟁하려고 하는 뚜렷한 열망이 신간회는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 결국 뭐 하는 거냐? 개량주의뿐이다. 쉽게 말해서 노동자, 농민을 위한 사회주의 혁명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신간회는 이렇게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좌익 민족주의 계열,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계열을 옹호하는 민족주의 계열 세력들을 우익 민족주의자화하지 않을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신간회는요, 앞으로 사회주의 세력과 자유 민족주의 계열이 만나고 있는데 우익 민족주의자가 되면 될수록 신간회는 노동자 농민 투쟁을 앞으로 안 할 거야, 못 할 거야 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려를 하고 있어서 신간회는 사회주의를 위한 조직이 아니야 라고 지금 신간회 해소를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료 2는 신간회 해소를 반대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 너희들이 주장하는 게 노동자 농민의 투쟁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 해소의 이론이라고 말하고 있어. 그러면 자 그렇다 치자. 신간회 없어지고 나서 뭐 할 건데? 또 어떻게 할 건데? 너네 무슨 방법이 있니? 방법도 없으면 그냥 가만히나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료 2번의 주장입니다. 아시겠죠? 네, 정답을 채워보도록 하시겠는데요. 자료 1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자료 2에서는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 없앤다고 뭐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면서 신간을 해소하는 것은 아깝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 답을 채워보시면서 정답을 메꿔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서 교과서 20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1920년 6월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을 비롯한 여러 독립군 부대가 봉오동 일대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다. 아이고 정말 대단한 전투입니다. 작년에 봉오동이라는 영화 나왔는데 나중에 시간 되시면 좀 보길 바랍니다. 맞아요? 틀려요? 오, 맞지? 자, 2번 청산리 대첩을 전후해서 일본군은 독립군의 근거지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간도의 한인마을 습격하는 뭐야 이거? 자유시 맞아요? 스보보든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X지요.
간도의 설마 간도 참변이지. 뭐 답을 대놓고 알려주면서 틀렸다고 이렇게 이상하면 후라이를 치고 있어. 그치? 자, 1919년 김원봉의 주도로 만들어지는 단체는 한인애국단이에요? 의열단이에요? 의열단입니다. 답은 X예요. 자, 빈칸 채우기 문제 2번입니다. 조만식 등이 평양에서 만들어지는 물산 장려운동을 위해 만들어지는 조직. 우리는 조선물산장려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다시피 물산장려운동이랑 국채보상운동 저번 시험범위 공부하셨는데 차이점 아는 거 수능과 모의고사를 위한 대비책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2번입니다. 우리 조선인들을 위한 대학을 만들자고 하는 운동으로서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저번주에 배우셨지요?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였다고? 아까 배웠던 이상재입니다. 그래서 이상재 선생은 신간의 회장이면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이끌었던 주체자이기도 합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자, 농촌위험운동이었는데요. 문자보급운동은 조선일보가 주도했었고 동아일보에서는 브나로드운동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1학년 모든 학생들 자, 암기비법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지효쌤과 함께하는 암기비법. 자, 뭐라고 해야 돼? 이펙트? 빠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지효쌤과 함께하는 암기비법. 빠밤. 자, 어떻게 하시냐면 조선일보가 주도한 운동은 문자보급운동이라서 조선일보의 조, 문자보급운동의 문. 그리고 동아일보의 동, 동아일보의 브나로드의 나. 합쳐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장례식에 가면은 뭐 해야 돼? 우리 조문하러 가야 되지? 조문. 너 조문이 뭔 줄 알아? Do you know 조문? 조문 아나? 조문 아나?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조선일보는 문자보급운동, 동아일보는 브나로드운동. 이렇게 외우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배운 주제였습니다.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하면서 민족유일당 운동, 그리고 민족협동 조선열성. 아이고, 우리 반가운 heart 또 나왔습니다. Listen to my heart beat you. 자, 5번 정답입니다. 광주에서 일어났던 학생운동으로서는 광주학생 항일운동으로 같이 정답을 메꿔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3번 문제 정말 중요한 지문입니다. 이 지문 꼭 기억하세요. 선생님이 강조합니다. 자, 신간의 강령인데요.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단어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나와 있는 것은 신간의 정치관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60만세 운동이랑 광주에서 항일 운동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기억. 뭘 의미한다고? 자치운동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신간회에서 누굴 싫어했냐면 신간회가 제일 싫어했던 세력은 타협적 민족주의자라는 겁니다. 같은 말로 바꾸면 기회주의자. 같은 말로 바꾸면 자치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표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술술 쓸 수 있을 정도로 이 표현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쉽게 말하면 친일파를 말하기는 한데요. 여러분들은 이게 친일파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정확한 명칭들을 기억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신간의 창립 무슨 의미가 있다고? 오늘의 수업 주제 마지막 heart입니다. 신간에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함께 사회주의자가 연합하는 조직으로서 독립운동의 이념과 방법의 차이를 뛰어넘은 민족협동 전선 운동이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해서 오늘 배울 내용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간이 40분 가까이 됐는데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배운 내용 하나로 묶게 되면은 heart의 역사였습니다. 그치?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다음에 배울 내용은요. 조금 교과서를 건너뛰어서 페이지로 따지게 되면은 214쪽을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모습의 변화라고 하는 우리 교과서 기준으로 중단원 네 번째 파트는요. 교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뒷부분을 먼저 공부한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